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좀 마음이 텅 비고 좀 첩첩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저희 아들 조셉이 작년 3월 달에 팬데믹 때문에 시카고에서 집으로 이사 들어온 후 거의 1년 반 만에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향해서 떠났죠. 네,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었지만은 또 그 힘든 와중에 감사할 것도 많았죠. 저희로서는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과 거의 1년 반을 같이 살아봤고 또 실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성인으로서 같이 술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또 많은 얘기도 나누고 또 사냥도 같이 하고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아내한테 말했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큰 기적은 1년 반 동안 저희가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죠. 실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성인 자식들이 집에 이사 들어온 후로 아주 심각하게 싸운 집들도 많고 또 빨리 나갔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은 떠났고 이제는 올해 말에는 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축제고 너무나도 행복한 얘기죠. 하지만 제가 좀 걱정됐던 것은 요새 신세대 부부들의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점들을 제 아들과 같이 얘기 좀 나눴죠.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는 인디비주얼리즘, 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실제 요새 젊은 부부들이 모든 거 다 따로따로 한대요. 뭐 밥도 따로따로 먹고 빨래도 따로따로 하고 청소도 따로따로 하고 도시락도 따로따로 싸고 통장도 따로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척 보면 되게 편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하다 보면 서로가 필요 없게 되고 또 치약에 가서는 뭐 헤어져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들한테 항상 통장도 같이 조인 통장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밤에 잘 때는 꼭 같이 잠자는 걸로 이야기해 줬죠. 왜 따로따로 자냐고요? 실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나서는 따로따로 자는 부부들이 꽤 있죠. 하지만 이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습니다. 아이는 밤이 되면 혼자 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엄마 아빠는 한 몸이라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되죠. 이랬을 때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둘 다 같이 중요시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또 저희 부부는 저희 교회에서 marriage mentorship을 하고 있죠. 네, 젊은 부부들을 멘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멘토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좋은 곳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결혼 생활을 좀 더 먼저 하고 좀 더 오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겪어온 것은 다 같은 거고 또 특별한 것도 아니고 크게 걱정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겨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의존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요새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갖고 나서 엄마와 아빠의 교육의 차이가 너무 큰데 이 차이에 서로들의 합의점을 못 찾아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네, 보통 엄마들은 아이를 봤을 때 감정적으로 보고 그 아이가 마음으로 상처 입을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반면에 보통 아빠들은 이 아이가 이대로 자라면은 좀 버릇이 없고 사회에서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엄격하게 가르치려고 하죠. 해서 저희는 항상 젊은 부부들한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훈계하기 전에 먼저 같이 대화를 하고 마음을 합친 다음에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탈이 없죠.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보통 잠잘 시간이 됐을 때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찡얼찡얼 거리면은 엄마는 가서 아이를 안아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데려오려고 하죠. 이랬을 때 또 아버지들은 안 돼 하고 너 혼자 있어야 돼 하고 좀 더 엄격하게 가르쳤을 때 엄마들이 봤을 땐 아이 마음에 그런 상처나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화를 내죠. 이랬을 때 엄마 아빠가 서로들을 향해 화를 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편에 쓴 사람의 쪽에 서게 돼 있죠. 또 거꾸로 음식을 먹을 때는 보통 아이들은 식사 전에 뭐를 먹으려고 했을 때 아빠들은 그래 먹어 하는데 엄마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이랬을 때 아빠가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좀 먹게 해줘. 이랬을 때는 아이가 누구 편에 쓸까요? 또 요새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어디 갔을 때 보면 아이들이 당연히 아이들이니까 좀 시끄럽고 뛰어다니고 막 소란을 폈을 때 보통 아빠들은 안 돼 하고 멈춰 하고서는 이 아이들을 갖다 훈계하는 반면에 엄마들은 아 왜 그렇게 하냐고 좀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한데 약간 창피하니까 좀 놔두라고 하고 엄마들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설명하죠. 이래 이래 해서니까 이러면 안 돼 하고 설명하면 또 아빠들은 그거 설명한다고 알아들어 그냥 훈계를 해야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아이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엄마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고 설명을 해줘서도 말을 안 듣을 때는 아빠가 하는 것처럼 어떠한 훈계나 처벌이 들어가야 되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같이 마음을 모으면 완벽한 교육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창피하다고 아이를 훈계 안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볼까요? 아니면 그 부모님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볼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문제 있다고 보죠. 해서 저희가 지금 멘토를 하고 있는 이 젊은 부부는 본인들의 말로 자기들은 완전히 드림팀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팀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아이 교육을 놓고 매일 싸운다고 해요.
또 이 교육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가면 갈수록 말도 서로 안 하고 또 거의 부부 관계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년 넘게 멘토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남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랑 아빠는 진짜 아이를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싶은데 방법이 다르고 또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또 중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네, 이랬을 때 한쪽만 더 중요하고 한쪽은 안 중요할까요? 안 그렇죠. 아이들은 양쪽을 다 받아야지만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미리 우리가 짜고 고도에 치는 것처럼 미리 마음을 합쳐서 대화를 하고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땐 우리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얘기하자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땐 또 이렇게 얘기하자 해서 미리 짜고 아이들 앞에서는 한 목소리를 가리키면서 부부 사이의 부딪힘이 아이 앞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이 앞에서 부딪히고 서로가 좀 싸웠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아까 이래저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도 혼란 속에 안 빠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랬을 때 아이들도 자기의 한계성을 알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배우게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요새 젊은 부부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아이의 교육을 놓고 한마음이 안 되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년 부부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그전에 말씀한 것처럼 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잘 알게 되고 또 서로들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워낙 많이 알기 때문에. 이랬을 때 항상 남자들은 존경과 인정을 바라고 여자들은 사랑과 배려를 원하죠. 해서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위기는 남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그 직업에서 좀 성공할 나이가 되면 한 중년층이죠. 이랬을 때 주변에 다른 분들이 진짜 그분을 존경해주고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해주고 관심도 많이 갖고 많이 질문을 하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인정해줬을 때 저희 남자들 마음속에서는 약간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랬을 때 만약에 그 상대가 여자였으면 문제가 되죠. 사실 이랬을 때 남자들이 흔들리고 또 자기를 존경해주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몇 년 전에 저희 온 식구가 하와이 놀러 갔었죠. 이때 바닷가 모래판에 다들 앉아있었는데 저는 어디 가면 좀 주변을 잘 좀 보고 듣는 편인데 옆에서 보니까 이 중년 부부, 저가 보기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여자는 계속 울고 있고 또 남자는 아주 인상은 팍 쓰고 말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해서 저도 모르게 좀 듣게 됐더니 이 여자가 울면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지금 23년을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고 했더니 이 남자가 말하기를 맞다 23년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23년을 더 찾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 가능하면 너무나 싸우거나 또 아이들한테 혼란스럽지 않게 헤어지자고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해서 저는 얘기를 듣다가 제 아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냐 해서 설명을 했더니 저희 온 식구가 보고 좀 쇼크 먹었죠. 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 여자는 더 큰 목소리를 울고 자기가 화난 것을 더 표현하게 되고 남자는 나중에 아예 멀리 떨어져서 그냥 다른 방향을 보고 앉아서 한마디도 말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원하는 것은 이혼이었죠. 네, 이 얘기는 살짝 저도 금방 이해되죠. 이 남자는 새로운 23년을 원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실제 이 결혼 생활에 큰 문제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더 존경해주고 또 자기가 관심을 갖고 했을 때 이런 착각성 안에 더 큰 행복이 다른 데 있다고 착각함으로 지금 이때까지 4년 동안 만들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죠.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가 저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 다 말하다 보면은 또 밤새야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자들은 자기가 성공을 하고 좀 돈도 벌고 자기가 하는 일에 좀 인정을 받았을 때쯤 되면 교만이 생기게 되고 주변에 누가 자기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줬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또 배려를 받고 싶죠. 하지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남편과 부부가 따로따로 취미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여자분들이 뭐 배드민턴을 치든 등산을 하든 골프를 치든 뭐 춤을 추러 가든 아니면 여행을 다니든 이랬을 때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어떻게 대화가 시작됐을 때는 맨 처음엔 서로 친절하게 대화가 시작되지만 이 만남이 몇 번 이루어지고 나서는 또 착각에 빠지죠. 이분이 나를 정말 배려해주고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진짜 권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한 부부가 24시간 매일 같이 있냐고 하는데 사냥하고 사격할 때 빼놓고요. 당연히 저희 부부도 같이 있다 보면 좀 티닥거리고 힘든 것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좀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은 의식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낀 것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이것이 훨씬 더 좋아지고
또 행복해지고 또 저희 아이들 눈에도 너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자기네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올바른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계속 대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 노후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같이 대화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마음을 합치고 노력하고 같이 있으면서 바깥 외부에서 유혹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둬야 됩니다. 네, 저도 유혹이 있었냐고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가 됐든 환자가 됐든 절대 단둘이 앉아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환자가 들어올 때는 간호사 보고 들어오라고 하고 또 잠깐이라도 간호사가 상담 중에 나가야 되면은 문을 열어놓고 나가라고 하죠.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항상 여자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또 저희를 봤을 때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유혹은 있고 많은 의사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법칙을 만들었고 그 법칙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네, 저희 모두 저희 가족을 지킵시다. See you later.